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순항 중이던 한국 방산업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큰손으로 자리잡은 폴란드의 정가에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기 대량 구매를 이어가던 폴란드 정부가 권위주의 정부를 향한 움직임을 가시화하면서 무기 대금 지급에 변수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폴란드가 러시아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아 국가정책을 결정한 공직자를 사실상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러시아가 폴란드에 끼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설립 법안에 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법안의 골자를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상 10월 총선을 앞두고 전 폴란드 총리이자 시민강령당의 대표인 도날드 투스크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즉 집권당이 야당 대표를 겨냥한 법안을 만들어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유는 폴란드 집권당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법 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법치를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별도 절차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폴란드에 대한 EU 자금 지출을 잠정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독재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이처럼 폴란드 정치권이 독재자의 길로 가려는 움직임이 일자 한국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자주포, 전자, 다연장 로켓, 장갑차 등 천문학적 금액의 군사 무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EU가 폴란드의 EU 자금 인출을 중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출을 할 수 없으니 무기 구입 대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인데요. 폴란드는 나토 회원국 중 국방 예산을 GDP 대비 2% 이상 쓰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국내 문제로 돈을 인출하지 못해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폴란드 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가져올 만한 일입니다. 2016년부터 러시아는 폴란드와 발트 3국은 물론 스웨덴과 독일 수도인 베를린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M을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유럽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의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자 이스칸데르 M을 배치해 대응한 것입니다. 이스칸데르 M은 핵탄두 외에도 고폭탄, 소형자탄, 기화탄두 등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강력한 탄도미사일입니다. 여기에 러시아판 GPS인 글로나스를 장착하면 오차는 50m 이하로 낮아지며 레이더나 광학 센서의 지원을 받으면 더욱 정밀 타격이 가능해 서방 국가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미사일에 장착된 방향 전환, 엔진 노즐핀 4개입니다. 이 노즐핀은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 있는 교란 체계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탄도미사일을 두고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로 침공하자 두려워진 폴란드는 미국의 최신의 팩3 MSE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계약은 2025년까지 약 5조 600억 원 규모로 폴란드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의 안보 위기 상황은 과거 미국 정부가 러시아와 서명한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파기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INF는 1987년 12월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핵탄두 장착용의 중거리와 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으로 냉전 종식의 첫걸음이 된 상징적인 핵 군축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9년 2월 2일 이 조약 탈퇴 의사를 밝혔고 이에 같은 날 러시아도 조약을 탈퇴한다는 의사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월 3일 조약 탈퇴 법령에 서명한 데 이어 미국이 8월 2일 조약 탈퇴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 조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이 조약은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사거리 500에서 550km인 중단거리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의 생산 실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조약에 따라 미국은 미사일 846기, 소련은 미사일 1846기 등 두 나라가 미사일 2692기를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러시아가 꼼수를 부려 이 조약을 어겼다고 러시아를 비난하며 이 조약을 파기했습니다. 빌미는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M을 실전 배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그동안 이스칸데르 M이 최대 사거리가 450km에 불과해 이 조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 미사일의 실제 사거리가 600km이기 때문에 조약 위반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
양국의 입장이 다른 것은 이스칸데르 M의 편심 탄도 비행 때문입니다. 편심 탄도 비행은 일반 탄도미사일처럼 통상의 포물선 궤도가 아니라 종말 단계에서 상승한 뒤 급강하하는 비행을 말하는데요. 이스칸데르 M은 요격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낮은 50km 정도의 저고도로 비행하다가 목표 지점 근처에서 상승한 뒤 급강하합니다. 미국이 비난을 할 만도 하고 러시아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미사일이 코앞에 있는 폴란드로서는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전차를 공격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러시아의 미사일이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은 적을 일방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무기입니다. 충분히 보유해두면 아군의 피해 없이 적의 사기를 꺾고 종전 때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는 미사일 자산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신들보다 훨씬 국력이 강한 이란을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개한 약 1년의 공세는 실패했지만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사회 기관 시설을 파괴하면서 그들의 전쟁 수행 의지를 꺾고 스스로 영토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중입니다. 미사일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눈앞에서 지켜본 유럽 국가들은 최근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잠재적 화약고인 중동에서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재점검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항시 방어 태세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요격 체계를 업그레이드해온 한국에게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좌표를 설정해서 발사하면 그만인 공격 미사일과 달리 관측 및 유도를 담당하는 레이더와 방어용 미사일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흔히 천궁 미사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 부르지 않고 천궁 시스템, 패트리어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드도 레이더와 발사체가 한 세트인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이 미사일 방어 체계는 발사, 상승 단계 요격, 궤도 요격, 재진입 하층 방어의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고도별로는 다시 하층 방어, 중층 방어, 상층 방어로 구분합니다. 한국은 최초의 국산 지대공 미사일 천궁을 개발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후 하층에서 폭발 파편 방식으로 적 미사일을 요격하는 호크 미사일은 천궁이, 직접 타격 방식으로 요격 확률을 대폭 높인 패트리어트는 천궁2가 대체해가고 있습니다. 중층에서 적 미사일을 직접 타격하는 사드의 일부 역할은 현재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른 L3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의 L3 개발이 가시화되자 한국형 방어 체계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대체할 가성비 높은 솔루션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미국 MD의 핵심인 패트리어트 미사일 등에 이스라엘의 기술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은 중동 국가들이 대체제를 찾아 한국 방위산업청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이미 방사청과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함께한 팀 코리아는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4조 원 규모의 천궁2 미사일 수출을 확정 지은 바 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미사일뿐만 아니라 적 전투기 요격까지 모두 염두에 둔 전천후 방어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새로 방공 체계를 갖춰가야 하는 중소국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국가가 어디일까요? 이번에도 폴란드입니다. 최근 러시아산 미사일이 폴란드 영토에 떨어지면서 폴란드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폴란드 국내에서는 미사일 방어체계 또한 재점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에서 중층 방어체계인 L3 도입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축적한 기술과 특유의 운용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다급하게 L3과 같은 방어체계를 원하고 있는 이때 한국은 최근 엄청난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지난 1일 L3의 초음속 탄도미사일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을 공개했는데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3이 UFO처럼 공중에서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하늘에 떠서 지상 부유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시험 영상이 공개되자 L3에 대한 관심이 폭증했는데요. L3은 대체 어떤 첨단 기능들을 갖췄는지 2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